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이렇게 1월에 독학은 강연 초대해 주시고 이번에 한 번 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월부터 그 8월 때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 제 책을 또 출간을 하게 됐고 8월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제 책을 읽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신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감동적인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원래 그 지금쯤 채팅방 치면서 막 그 장난치고 있어야 되는데 채팅도 못 치고 그냥 걸벌 떨고 있습니다. 강연 자료 한 30분 정도 준비했고 이후에 그 먼저 준비해 주신 질문지 답변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권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먼저 제 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근데 사실 제 책은 망했습니다. 왜냐면 627 대책이 발표되면서 제가 썼던 내용들의 거의 한 절반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맞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것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랑 2부로 나눠서 좀 준비를 했고 1부는 이제 그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어,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받겠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집세채 사면서 실패했던 썰들을 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부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금 공부만 하시고 어, 주식으로 인플레이션 방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한다는 게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피하는 거. 네, 현금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를 자산 형태로 보관하면서 어, 아이스크림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놔서 녹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레버리지 크게 일으켜서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미래에 있는 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는 가치 없는 거를 현재로 가져와 가지고 음, 좋은 자산을 사가지고 어, 시간이 갈수록 또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이용해서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럽지 않아지는 거를 이용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627 대책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방어할 수 있지만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레버리지를 크게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 투자금도 많이 들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형태로 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주식은 어,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반대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공부만 하시고 실제로는 주식으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부 너무 빨랐죠? 부동산 공부하셔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지금 오르는 아파트들이 정말 그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지금은 그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아파트들은 규제가 있더라도 오르고,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어,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리치비님 딱 채팅 남겨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아파트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만 오릅니다. 그거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전 질문 질의응답하면서도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어, 입지 좋은 아파트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를 시작하면은 어, 제 실패한 썰을 한번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셨으면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청약의 기회를 날려버렸고, 두 번째는 그 주식으로 3천만 원 손해 본 거, 마지막으로는 제가 경매로 두 건의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거의 3천만 원 정도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공실도 있었고요. 이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약을 포기했는데요. 이거는 22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데, 저는 청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청약 신중하게 써야지. 음, 그리고 3천만 원 손절한 것도 어, 2년 전인데, 이것도 이거 봐,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작년 3월에 경매받은 것도 역시 경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적금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만. 이거 순서가 좀 이상한데. 아, 잠시만요. 보이스 오버 시작하기. 황대건 해즈 조인드 더 미팅. 네. 이게 중간에 꼬였는 것 같습니다. 어, 청약한 이유가 집은 언젠가 필요하니까 누구든 한 채는 있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나는 이제 계약금 낼 수 있는 돈이 생겼다 해가지고 청약을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또 제가 18년도에 결혼해가지고 7년까지 신혼부부에 대한 그 특별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특별 청약을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제 근무지 주변에 청약 뜨는 것들을 제가 특별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넣었던 게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파트였고, 그 아파트 넣었는데 바로 당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경쟁률이 미달이었고, 최종적으로 미분양 났습니다. 그 아파트를 이제 공부한 이후에 결국엔 포기를 했고, 지금 와서 다시 이 자료에서 보니까 정말 좋은 뭐 천만 원도 아직 1년 정도 남았고, 결국에는 포기를 했죠. 포기했던 과정도 어, 분명 청약은 로또라 그랬는데, 끊기시나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괜찮은가요? 지금 괜찮으세요? 잘 들리신다. 네, 감사합니다. 노트북으로 하려다가 PC로 바꿨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생각을 했죠. 갑자기 그 처음에 바로 당첨되니까 분명 청약은 로또라 그랬었는데 바로 되니까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그러고서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그, 일단 계약금 내는 데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 그동안에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집값이 원주랑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났고, 청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인천 아파트 매수를 위한 준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되는군요. 어, 이것도 순서가 좀 이상한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음, 뭐, 결국에는, 인천 아파트 매수하면서 입지 분석에 대한 공부도 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음, 다른 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스터디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어, 저도 성장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국장 3천만 원 손절 이야기. 이거는 제가 2018년도부터 주식을 했는데, 음, 처음에는 국장만 시작했고, 21년도부터 미장을 시작했고, 22년도에 미장 ETF를 이제 배워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 국장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만 하고,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음, 그냥 국장 3천만 원 손절하고, 미장 ETF에 다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어, 한 4개월 정도 만에 결국에는 복구한 것 같아요. 손절했던 거 금액은 다 복구가 됐고, 그 돈으로 또 경매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했는데, 와, 단독 낙찰인데 3천만 원을 이제 떡값으로 썼습니다. 어, 그, 떡값이 뭐냐면은, 최저가보다 3천만 원 비싸게 낙찰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매는 싸게 하려고 하는 건데 비싸게 낙찰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법원에 있는 분들이 막 웅성웅성 하시는 거예요. 저럴 거면 경매를 왜 하냐.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니야? 저걸 저 가격에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받았죠. 제가 그 음, 선정한 낙찰가, 입찰가는 그게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개월간의 공시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3, 4멘투를 하셨던 재훈님과 그 르레브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시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메꿔 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공실이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메꿔가지고 그래도 대출금이 어, 생돈 나가지 않게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면서 이 세팅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음, 가전 가구 다 넣어가지고 정말 몸만 오시면은 가실 수 있게 그래서 풀 옵션 그리고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데 비용이 어, 인테리어 청소 그 가전 가구 넣는 거 해가지고 총 한 500만 원 정도 들였죠. 근데 이 시세가 원래는 천에 50에서 60 정도였습니다. 이 동네 시세가. 근데 이제 이 공실 이후에 풀옵션과 인테리어로 세입자를 받았는데 3천에 50으로 세팅을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투자금은 500이었는데 보증금을 거의 2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풀옵션의 효과와 인테리어의 효과를 또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사실 2부의 진짜 제목은 이겁니다. 실패한 썰이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약 포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청약을 포기한 과정에서 저는 청약은 답이 아니고 하루빨리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게 기회비용을 줄여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장 3천만 원 손절한 것도 국장보다는 미장을 해야 되는구나. 시장이 큰 곳에 투자해야 되는구나를 배웠던 과정이었고요. 떡값 3천만 원 낙찰 후에 4개월 공실된 것도 이 덕분에 단기 임대도 한번 돌려보고 또 풀옵션과 인테리어 효과도 경험해보는 좋은 실패였죠. 과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실패가 없었다면은 이것들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첫 아파트엔 검단 신도시도 없었고 3천만 원 국장 손절하지 않았으면 경매 시드머니도 없었을 테니까 인철에 빌라 두 채도 없었고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호스를 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와 경매 스터디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며 여러분과 이렇게 두 번이나 만남을 있게 해준 제 책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과정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음, 시작조차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과정 중에 없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 그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패라는 건 아무래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실패를 줄이는 건 중요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 먼저 해본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QR 코드 보시면은 이치군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현역 군인분들이, 무료로 그 자신들이 밟았던 실패, 그 과정들을 알려드려서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데, 33M2는 제가 운영해봤던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재훈님이 곧 알려주신다고 하고, 지금 부동산보다 하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 노른자님과 용호 DT님이 또 비트코인과 주식에 대한 걸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게 진짜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치비님이 또 드림워크 하고 계시니까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군인이다 보니까 시간관적으로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곧 또 오프라인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당연히 가고 여기 이전에 그
스터디 챌린지 진행하시는 호스트님들도 대부분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 뵈서 서로 또 좋은 성과를 얘기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또, 제 준비한 자료는 끝났고요. 긴장을 많이 해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 사전 질문지 받은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시점이랑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어, 빨리 하겠습니다. 승일님과 다은님이 물어보셨어요. 부동산 투자 시점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다은님은 뭐 신혼부부, 뭐 신생 특례, 이자 낮은 거 정책자금 대출 쓰고 싶다. 이런 거 고려하는 건 없느냐 하셨는데, 음, 두 분 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투자금 적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승일님도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뭐 생각은 하셨지만 사실상 어, 하나입니다. 그냥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때를 보면 됩니다. 승일님 스터디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가격은 이제 껍데기고 그 가격에서 대출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내 투자금이 얼마 적게 들어가는 게 제 본질인데, 그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시기를 어, 만나셨을 때 이제 부동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다은님께도 이 강연하기 전에 부동산 스터디 진행하고 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자가 낮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한도가 충분히 많이 나와서 내 투자금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천호동의 구축 아파트 혹은 송도를 처분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단 자유롭군님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천호동을 가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천호동으로 갈아타기 하는데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쫀스파파님도 마찬가지로 송도 신축이 어디인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쫀스파파님은 송도 신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송도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신다면은 음, 어쨌든 송도 대장을 아셔야 되는데, 송도 대장은 109. 그래서 저기 체드윅 있는 부지 네모나게 있는 곳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송도라는 지역은 학군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원가와 그 좋은 학교들이 몰려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9더라고요. 그래서 체드윅 있는 학교 주변 아파트가 대장이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신축 아파트가 그쪽이 아니라면은 그 중심 쪽으로 송도 안쪽으로 갈아타기 할 때는 거기를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송도 이외로 서울로 들어가신다 하면은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음, 이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광명, 구성남, 안양, 평촌, 관악구는 제 생각에는 송도보다 하위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데 하급지로 가시는 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 안으로 들어가는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 2급지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 성동이랑 같은 라인에 있는 2급지의 매물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강동대장은 천호가 아닙니다. 강동대장은 고덕입니다. 고덕에서도 명일동입니다. 네, 천호는 강동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강동구도 학군이 좋은 데를 봐야 되는데 그 강동구의 학군은 다 명일동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이 대장이라고 생각해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생각하셨다면 고덕 명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치료소와 청약에 관련된 거 질문 주셨는데, 어, 입지 치료소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학군입니다. 왜냐하면
음, 전국, 저는 서울 수도권만 이제 투자하시라고 하는데, 지방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방도 투자해도 좋습니다. 지방 투자하시려면 학군지 넣어야 됩니다. 뭐, 대전은 둔산동, 어, 대구는 수성구, 이런 것처럼. 학군지를 넣어야지 그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강남도 학군지를 서울 종로구에 몰려있던 유명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강력한 정부가 들어와서 또 어디 한 도시 개발한다고 명문고들을 다 이주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형성된 학군지 주변으로 계속 발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학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학군 좋은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입지 요소가 다 좋아가지고 칠각형 아파트가 돼야만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대장 아파트가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뭐 반포나 압구정 아파트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충분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칠각형 아파트 다 좋은 걸 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나는 뭐 송도라든지 뭐 지방 이런 핀포인트로 투자를 해야 되는 곳에 해야 되는데 어디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학군지 쪽으로 붙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정님 질문이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건데 네, 처음 나오셨네요 윤정님 11개나 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면은 어 결국에 입지 요소 학군이 좋은 곳 해야 되냐 직장 교통이 좋은 곳 해야 되냐 고르는 거 여쭤보셨는데 윤정님 마음에 편한 곳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 학군이 좋다고 생각해서, 먼저 학군지 좋은 데를 갈 건데, 저라면. 근데 윤정님이 직장교통 쪽이 더 좋다, 마음이 끌린다라고 하면 직장교통 쪽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울질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가격도 비슷한 곳이 많고,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곳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단기간에 야극화가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27 대책 이후에 계속 입지 좋은 것들은 가격 올라가고 있고 입지가 좀 떨어지고 대출에 영향을 받는 곳들은 횡보하거나 가격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것들은 더 나빠지고 그 경계가 분명해지고 있어서 부동산 공부하기가 좋은 것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 폭등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음, 청약은, 승현님, 청약은 10년 동안 유지했다고 하셨는데, 이 청약 점수가 만점인 게 제가 알기로 600만 원인데, 이미 훨씬 넘으셨으니까, 지금 청약 제도로 만점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애는 거는 나중에 이 목돈이 필요할 때 없애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은님이 또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문장을 보셨는데, 대출 규제가 있는데도 마찬가지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거는 언제 질문을 하셔도 저는 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동산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경험은 강의에서 다 나와가지고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뒤에 질문 시간에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매수 중심으로 쓴 거는 아파트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하고 싶으시면 일단 아파트 투자 한 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제가 말하는 입지 요소와는 또 다른 공부가 또 필요해서 그거는 공부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 일반 매매가 좋냐, 경매가 좋냐. 이거는
인테리어 했을 때 내가 턴키로 그 업자 고용해서 업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를 돈 좀 더 주더라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돈 좀 줄이면서 셀프로 하느냐? 이 차이로 좀 비교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반 매매는 내가 레버리지 해가지고 돈 더 써서, 어, 깔끔하게 하는 거고, 경매는 내가 정말 발품 팔고, 손품 팔고, 법원도 갔다가, 법무사도 정하고, 시간과 노력을 넣어가지고 좀 싸게 사는 거고, 그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저 스터디 뭐 세네 개 하는데 안 힘드냐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 공개 모집을 하자면, 저랑 함께 부동산 스터디 하실 분이 계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그 호스트 하실 분. 그래서 스터디 지금 기다리는 기간이 거의 뭐 한 달, 두 달에서 지금은 뭐 세 달, 네 달까지 길어졌는데, 어, 저와 함께 운영하는 분이 계시면은 이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 하실 생각이 계시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양도생활 불편한 것도 윤정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냥 서울 나갈 일 있을 때 먼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네, 영웅님 가족분 잘하시잖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정님도 계속 나오죠? 군인 작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독하구님 잘하시고요. 리치비님 잘하십니다. 찾아가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경험한 거 전달해드리면 출판사 계약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인사계통으로 겸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각군 참모총장님께 다 위임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 겸직 승인 나면은 이제 책을 출판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책 출판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보안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단급 부대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사와 정보 개선으로 두 가지 처리하시면 되고, 음, 여기 리치비님 계시니까 출판사 대표님이시잖아요. 계약하신 다음에 출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육아 관련된 질문도 있으셨는데 두 가지였어요. 페이지가 좀 길어져서 두 페이지로 구성했고, 어, 감정 컨트롤 할 때 일단 그 올라오는 감정 참아야죠. 어금니 한번 꽉 깨무시고. 그 다음에, 근데 계속 어금니 꽉 깨물면은, 이 상해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감정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고요. 기준을 좀 낮추는 거죠. 여기서도 이미 윤종님도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욱한다. 그러면 아이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쟤는 왜 이렇게 흘리고 먹어? 숟가락질 똑바로 못하고, 뭐 턱이 빠져 있는 거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기니까 당연히 숟가락질 못하지. 이거 입에 넣는 거 하나가 얼마나 힘들겠어. 와, 이번에는 안 흘리고 먹었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게 보면은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낮추셔라. 아이의 기준. 그리고 제가 가장 잘했던 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궁금했던 인생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게,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제가 2년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3개월만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올해가 소령 진급 들어가는 연도였고, 사실 지금도 휴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진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두 아이가 성장하는 걸 바라보고 두 아이의 육아를 도와주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독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남군 입장에서 육아휴직 관련된 질문 하셨는데 결국 가족분이 쓰셨으면 좋겠다 혹은 쓰려고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는데 왜 망설이시는지 이따가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용님도 육아휴직
육아 관련 질문 주셨는데, 휴직은 저는 24년 4월부터 했습니다. 왜 휴직하려고 했냐면, 이제 제가 22년, 23년 연년생 애기거든요. 4월생, 12월생이라 20개월 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말 안 통하는 아기가 있을 때 신생아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독방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던 3개월. 그러니까 제가 육아휴직 하기 전에 3개월 동안에 가족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휴직을 하기로 했고 그 기간은 3개월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늘려서 2년까지 늘어났고 지금은 돈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1년 더 연장해서 27년 복직하는 걸로 1년 더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상태고, 음, 제 최우선 가치를 봤을 때, 어, 그, 결혼하기 이전, 그리고 자녀가 생기기 이전에는 군인의 삶이 되게 좋았고 만족했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자녀가 또 생기니까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역을 할 것이고, 가장 빠른 전역을 알아본 결과 2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고 음, 하루 일과는 일단 제가 등원 하원 담당이거든요. 와이프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좀 삽니다. 여러분들 제 단톡방에 계시면 신문 맨날 받아보시죠? 그 신문 배달해 드려야 되고 또 제 스터디 신청하는 분 계시면은 그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어, 그런 거 하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커머스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재고도 또 채워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고 그거를 이제 안마의자 위에서 어, 웬만하면 하고요. 안마를 받으면서 레버리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우스키핑 해야죠. 집안일 합니다. 식세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하원 시간이 돼가지고 애기들 하원시키고 육아하고 이제 스터디하고 나면은 하루가 끝납니다. 이렇게 그 사전 질문은 끝난 것 같고요. 어,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일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제 육아하는 타이밍에서부터는 같이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강연하는 동안에 두 아이를 같이 봐주고 있죠.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송주영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주영 님 목소리로 한번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1주택자이긴 한데,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3주택이신 것 같은데, 3주택을 명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세금 관련해서. 네, 처음에 아파트는 제 가족명이고, 나머지 빌라 주체가 제 명인데, 이제 아마 취득세 때문에 그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주택은, 일단 첫 번째 주택이 규제 지역 밖에 있어서, 비규제 지역이었어서, 아무 데나 취득해도 됐고, 규제 지역만 아니면 됐고, 또 인천 아파트였고, 인천 빌라였으니까 두 번째 주택이. 그래서 1.1%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이 제 문제인데, 어, 사실 빌라 두 채가 같은 날 낙찰을 받은 거라서 제가 취득일을 좀 제 맘대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 이상짜리를 두 번째로 취득하고 1억 이하짜리를 세 번째로 취득하면서 공시가 1억 이하로 1.1%를 또 받았습니다. 명의는 그렇게 절세를 했습니다. 안마의자 추천 안원재님. 저는 바디프렌드 씁니다. 잦은 이사로 안마의자 못 사는 일이.
저도 이제 집이 좀 좁아서 작은 모델이 또 있더라고요. 소파형 모델이 있는데, 그, 좀 작은 게 있습니다. 네, 묵묵하고님, 위에 이슬아님 먼저 하셨네요.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기본서. 경매 관련 도서, 그, 베스트셀러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아파트 1, 2, 3단계. 구도심 알죠? 구축단지들에 대한 입지나 미래. 근데 음, 이제 검단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공급이 많아서 눌려있는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앞으로 좋아질 교통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검단 구도심은 아쉽게도 이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축 단지라서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는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신도시의 가격은 평생 못 따라갈 거고, 그리고 구도심은 GTX 호재도 없고, 인천 1호선도 비껴나갔고, 그래서 미래가 밝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연님, 부동산 공부는 처음인데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음, 일단 제 책을 읽으시고, 부동산 스터디를 하시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되신다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고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투자금, 그러니까 내가 대출 나오는 것과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투자금인데, 이 투자금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좋은 입지가 어디인지 입지 요소를 사용해서 파악하시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추시면은 부동산이 이제 쉬워지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한 2년 정도는 양극화가 계속 있고,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 전국적인 상승장, 폭등장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식할 때. 그리고 묵묵하구님, 아, 돼요. 송관님 관사 안 사시고 거기 왜 사시는 거죠? 제가 역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매매하셨고, 그 1호선에서 1km 내외, 1km는 이거는 역세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1km 군인이 뛰어가야 5분이고 그 민간인이 걸어 다니면 15분, 20분인데 이거는 안 좋은 입지이고 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 구축은 오로지 땅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네, 신도시 옆 구축은 어, 어쨌든 구축들의 운명은 얘가 오르려면 리모델링이 되거나 재건축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축 주변 구축은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주변만 돌아봐도 아직 개발 안 된 논밭, 산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데가 다 개발된 이후에 구축 아파트가 될 겁니다. 아파트가 아파트가 되는 거는 어, 정말 서울 아니면은 희귀한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재훈님. 627 대책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명시돼서, 네.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할 수 없어서 갭 투자만 해야 되는데, 서울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갖고 있는 투자금으로 서울을 하려면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구축은 거주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전월세 가격도 좋지 않습니다. 낮아서 결국 매매가와 전월세가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축은 대출 받은 다음에 월세 넣어서 투자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져갔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음, 실거주를 목적으로 실거주 부동산은 재테크나 투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집은 사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거주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그거를 팔아야지 수익화가 되는 건데, 그거 팔면은 또 다른 집이 있어야 됩니다. 사는 집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팔고 전월세를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아마 아니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주변 아파트들이 내 것만 오르고 다른 건 다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또 가려면은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그거는 재테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약을 어디를 보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한데, 청약이, 음, 청약이 이제 투자금을 줄이려면, 뭐,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분양가가 주변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안전마진이 있어서 어, 들어간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시장도 아니고, 그 청약 나오는 그 아파트 입지가 좋은지도 봐야 되는데, 어, 청약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뭐, 논밭이 개발된 그 지구 단위 구역 혹은 신도시일 텐데, 어, 입지가 좋을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입지가 좋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라면 엄청난 그 투자금이 들 텐데, 그 어떻게 자금 계획할 것인지도 봐야 되고, 합니다. 관사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어, 관사를 안 사시면서 잃는 기회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군인이 관사에 들어가면 민간인보다 정말 저렴한 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소득의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인들은 주거로 소득의 40%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 관사 살면서 한 10%밖에 안 쓰는데 그 갭을 계속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비용 아끼시려면 관사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강동역 5분 거리 투룸 오피스텔 2년 뒤 신축한 지 10년. 신축 기간은 가치가. 어, 제가 결국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어, 부동산 개발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이후에는 바뀔 게 없습니다. 오피스텔 투룸이면은 한 뭐 15평형, 18평형 이 정도 될 텐데 그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땅의 가치 한 평, 두 평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땅 가격은 오르고 건물 가격은 빠집니다. 강가를 맞으면서.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오피스텔은 이 가격의 비율을 따졌을 때 땅 가격보다 건물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비율이 거의 1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라고 하는 게 결국 건물 가격은 계속 빠지는데 조금 있는 땅 가격이 겨우겨우 받치고 있으면서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차익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봐야 되고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을 미래를 보고 여기 개발돼서 올라갈 것이다,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신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미혼이 네, 원더보이님, 미혼자는 분숙소 5에서 10만 원인데 미혼이 최고인가요? 음. 근데 결혼하면은 그 비슷한 그 성향의 그 재산을 꾸린 분의 와이프를 만난다고 하면 재산이 2배 되잖아요. 결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수익을 합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 이외에도 결혼을 하면서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또 가치관이 바뀌고 하더라고요. 네, 원수님께서 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무동 오피스텔, 준공대 월세. 오피스텔, 종우님 죄송하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안 오를 겁니다. 거기는, 일단 취득도 하셨고, 보유를 할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져가시는데, 그, 취득한 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 어, 그 세금이 기본 세율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기 안에, 기본 세율로 받는 시기 안에 처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은 부동산 개발의 끝이라서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오피스텔을 사셨다면 그거는 빨리 손절하셔야 되고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은행보다 더 많은 어, 예금 적금, 은행 예금 적금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넣는 것이고 정말 그 이제는 더 이상 차익형으로 재산을 늘릴 필요가 없는 분들이 월 현금흐름 만들려고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 하지 마시고 아파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이제 인수님 대신해서 오늘 뭐 마무리 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또 있네요. 제가 강의할 때는 그 질문이 15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성님하고 양구 갔을 때 느꼈습니다. 독서 강의는 40분을 해도 질문은 10분 하지만 부동산 강의는 20분 해도 질문을 한 40분 한다. 네, 굉장히 제가 많은 생각을 들게 했던 양구에서의 그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또 질문이 들어오니까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파텔도 오피스텔과 같다고 보면 될까요? 라는 송강님, 아직 관사를 안 들어오시는 저한테 혼나야 되는 송강님이 또 지금 주셨는데 지성님 한번 답변을 그 닥싱님 질문도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33M2 같은 거 하는 걸까요? 33M2 할 때 군인은 건물 전체가 주인이 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신 건가요? 네. 네, 그 아파텔은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구조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는 전용 84 같은 구성, 방 3개, 화장실 2개 있다. 혹은 전용 5구 같은 구성. 그런 식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잘 포장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프레임 씌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피스텔이고
또 닥치님 질문 답변 드리면, 어, 제가 33M2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집 전체가 제 집이었습니다. 그 건물 전체가 아니라 33M2를 하는 공간, 그 자체의 소유자가 군인이라면, 그건 임대업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면 그 부동산 임대 수익은 허용이 되거든요, 군인에게. 근데 이제, 어, 그렇게 하면은 사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공시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33F를 했던 것이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수익을 목표로 해서 33F를 하신다면은 군인 아닌 분이 이제 사업자를 내서 그 월세로 그 오피스 계약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전대를 줘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소유해서 삼성엠2를 하면은 그렇게 큰 수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한 거는 공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숙은 왜 안 되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탄생 배경이 결국에는 그 부동산 공급을 좀 많이 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주차 대수도 몇 대 이상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 주차 대수 그렇게 많이 확보 안 해도 되고 좀 살기 불편해도 되니까 일단 지어봐 해서 나온 게 생숙인데, 결국 불편하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더 살기 좋은 아파트 가서 살고 싶지, 불편한 생수 가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에 전월세가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은 이 매매가가 또 높아지면 이 중간에 갭이 벌어지니까, 그럴 거면 아파트 투자지 왜 생숙해?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들한테도 외면받고, 그래서 생숙은 어렵다라고 하고, 아파텔도 오피스텔 취득세 당연합니다. 아파텔도 오피스텔이니까 3.6, 4.6% 내야 됩니다. 네. 질문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딥한 질문은 우리 자유시간 투자자님의 스터디에 꼭 참석을 하셔서 어,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리치 리치군인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궁금한 거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면은 지성님이 카페를 자주 방문을 하고 계시고 모니터링 하니까 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연후로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증샷 한 번을 찍고 그다음에 다음 강연회와 뭐 간단한 이런 전달할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인증샷을 먼저 한번 잠깐 찍을게요.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